안녕하세요. 투자자와 가상자산 사업자의 세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문 권인욱 세무사입니다. 이번 발표는 세금의 이론보다는 실제로 자주 문의 오는 내용과 주의해야 할 내용 위주로 발표하겠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가상자산 투자자의 세금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22년 기준으로 과세 유무가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잘 아시다시피 22년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22년 이전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아닌 행위인 경품, 채굴, 사업, 증여에 대해서는 22년 이전이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또한 투자자의 절세 포인트는 거래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도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세법 개정에서는 개인의 22년 이후 양도 대여하는 가상자산은 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는 22년 이전인 현재에도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양도의 의미는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을 원화가 아닌 비트코인을 받고 양도를 했을 때도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또한 쇼핑몰에서 가상자산으로 바로 결제를 했을 때도 역시 소유권이 본인에서 다른 판매자에게로 이전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대여로서 가상자산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도록 개정되었으며 디파이 등 이자로서 수령하는 가상자산을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가상자산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행위는 실제로 많지만 개정 내용에는 왜 개인에 대한 투자 및 대여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 있을까요? 왜냐하면 법인이나 개인의 기타 행위들은 기존 세법으로 과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과세 유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투자 행위와 그 외의 행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21년인 현재는 개인의 투자 행위만 비과세일 뿐 다른 경우에는 모두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죠. 22년 이후 과세되는 개인의 투자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거주자의 경우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을 자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여러 투자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거래나 아니면 출금할 때 세금을 떼가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떼가는 그러니까 원천 징수하는 분은 투자자가 세법상 비거주자일 때입니다.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개념이 언급되는데 세법상에는 외국인, 한국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를 합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를 한다면 그리고 또 재산이 한국에 있는 등의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거주자로서 한국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투자 소득이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연간 손익이 통산이 됩니다. 가령 비트코인에서 1천만 원 손실, 이더리움에서 2천만 원 이득이라면 통산을 하여 1천만 원으로 이익이 계산되고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해서 세율 20%를 곱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 방법은 분리과세로서 사업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곱합니다. 양도차액은 양도가액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절세를 위해서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높여서 양도 차익이 적게 계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취득가액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되느냐가 관건인데요.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취득가액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첫 번째 경우로서 21년 12월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경우는 21년 말 24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빙이 없더라도 21년 말 시세로 일괄적으로 취득하여 의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21년 말의 시세보다 큰 경우에는 증빙을 통하여 세무서에 증명을 한다면 취득가액을 높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증빙을 보관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 22년 1월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특근법에 의해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계산되는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이며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세무서에 보고가 되므로 변동될 여지는 없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22년 1월 이후에 거래를 하더라도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나 OTC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가상자산을 결국에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에 전송을 하여 원화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나 세무서에서 취득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0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에 대해서 20%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더라도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증빙이 있더라도 세금을 계산할 때는 1년 전체의 복잡한 취득가액을 본인 스스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을 할 수 있고 계산 실수에 따라서 세금을 잘못 신고하면은 다시 수정 신고를 할 때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행위뿐만 아니라 경품을 받거나 사업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품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상장, 거래량 이벤트 등에 참가하여 가상자산으로 경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품은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과세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거래소에서 22% 원천 징수하고 78%에 대해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품 소득에 대해서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품에 대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벤트 내용과 가상자산 거래 기록이 필요한데 해당 이벤트가 필요 경비가 인정될지 된다면 경비가 얼만큼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이벤트 각각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자의 경우에는 채굴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럴 광고, 투자자를 소개하는 알선 행위, 어드바이저로서의 자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이 행위는 투자 행위가 아니라 사업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채굴 행위는 가상자산을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유사합니다. 투자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자산을 구매하고 다시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서 시대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채굴은 새롭게 탄생시켜 최초의 소유자가 본인의 것이 된다는 점에서 투자 행위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 행위의 경우에는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이때 대가를 원화가 아닌 가상자산으로 받더라도 과세가 되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으로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의 개념은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탈세로 조성된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으로서 증빙을 통해 세무서에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추정을 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보통 전업 투자자가 부동산을 구매할 때 가장 빈번히 조세가 발생을 합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개인의 투자 소득 내역은 현재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된 소득이 없는 자가 몇십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탈세한 것인지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 빼기 소비 더하기 대출은 재산이라는 산식을 통해서 탈세 유무에 대해서 감별을 하는데요. 소비가 만약 2억, 대출이 1억, 취득한 부동산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산식에 의해 소득은 21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된 소득이 만약에 0원이라고 하면 세무서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소명 방법은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의 시드머니로 시의 차익을 실현을 하여 취득한 자금이라는 것을 증빙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소명은 증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혹시나 현재 운영이 안 되어 증빙을 얻을 수 없는 거래소가 있다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 경품, 증여 행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요. 이제 투자자가 아닌 가상자산 형태로 대가를 수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은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받은 대가이며 수령 형태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대가가 법정화폐든 가상자산이든 현물이든 무관하게 매출이 됩니다. 매출이 아닌 수익, 즉 영업 외수익은 수령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변동하여 발생한 수익을 계산을 합니다. 가상자산을 수령하였는데 세금 계산서는 어떻게 발행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대가를 무엇으로 수령했든 간에 관계없이 제공한 용역이나 재화에 대해서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제공한 서비스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용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적법한 비용이 될 수 있으나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금 계산서 역시 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급한 형태, 그러니까 법정화폐인지 가상자산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공급받은 서비스와 재화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면 세금 계산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특히 거래소에 상장을 하는 경우 그 대가, 상장 fee라고 하죠. 상장 fee의 경우는 가상자산으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용역, 그러니까 상장 용역이 부가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그러니까 어드바이저나 파운더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지급 형태와 무관하게 가상자산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므로 이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의 지갑과 해외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거래 내역은
회사에서 관리한 내부 문서와 일치해야 되며 그 문서를 바탕으로 회계와 세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내부 문서는 없어도 무관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 계좌가 거래소 지갑과 연동할 수 없는 문제점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등 개인의 지갑을 이용하여 사업에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법인 명의와 지갑 명의, 계좌 명의가 같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부 문서로서 해당 행위를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횡령이나 차명이 계좌 이슈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회사, 여러 관계 회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각 회사별로 지갑을 만드셔야 되고, 만약 개인용, 투자용과 사업용과 또 별도로 구분을 하셔서 지갑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 가상자산을 발행한 사업자라면 ICO를 위해 해외에 회사를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아래 세 가지를 인지하셔야 됩니다. 먼저 특정 외국 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줄여서 간주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싱가포르 등 조세 피난처에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해 그 해외 현지 법인의 배당 가능한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만약에 ICO로 20억 정도의 자금이 모였고 배당 가능한 역시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해외 현지 법인을 100%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략 8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배당하지 않더라도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매년 주주가 해외 현지 법인의 재무 상황 등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외 현지 법인과 국내 법인 간의 용역 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 시가와 현저하게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고 시가만큼만 거래했다고 가정을 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나 재화의 시가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거래여야지만 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현재 세법으로도 과세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다음 향후 몇 년 내에 가상자산 사업자, 투자자의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일괄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안심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요한 액션을 하기 전에 법률 세무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대비하셔야 생각지도 못할 세금의 유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